안녕하세요. 부동산 토토 리치만 천사입니다. 지난 8월 18일에 농지법 개정이 시행되었는데요. 오늘은 농지법 개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전에는 농지를 가지고 싶으면 주말농장 형식으로 해서 농지 취득 증명을 취득하면 누구나 농지를 매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대부분 투자로 보고 개발 가능성이 있는 곳에 농지를 서 투자를 했었는데요. 이젠 그마저 힘들게 되었습니다. LH 직원들이 정보를 불법으로 이용한 토지 투기가 온 국민의 공분을 사면서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 대책이 발표가 되었고요.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농지법 관련 개정 법률안이 발표되면서 이젠 농지 취득은 정말 농사를 지을 사람만 취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본다면 도시인의 무분별한 농지 취득을 막기 위해 가짜 농민이나 위장 농민을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농지법 관련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농지법이 무엇인지 알아볼게요. 농지법이란 농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의 환경 보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농지법은 환경 보존에 이바지함이 크기 때문에 그만큼 엄격한 규제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유는 아무래도 농지는 국민의 식량을 담당하고 귀중하고 한정된 자원이라서 소중히 보존되어야 할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식량을 담당하는 자원이기 때문에 함부로 권리 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농지법 개정안 발표가 되었는데요. 주말 농장이나 체험 영농 목적 농지의 취득 제한에 대해 법 개정 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 취득 자격 심사가 강화가 되었는데요. 신청인의 농업 경영 계획 실현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고 2022년 5월 18일부터 농지를 취득 시에는 농지 취득 후 작성해야 하는 농업 경영 계획서에 직업, 영농 경력, 영농 거리를 추가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각종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재직증명서, 농업 경영체 등록증, 자금 조달 계획서, 증빙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고요.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발급에 제한을 둡니다. 2022년 8월 18일부터는 지자체 담당자의 단독 심사를 하던 절차를 보완해서 시, 군, 읍면에 농지위원회를 설치하고 투기 우려 지역 등에서는 농지를 취득할 때에는 반드시 지자체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주말 체험 영농 농지 취득 제한 및 절차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주말 체험 영농으로 농업진흥 지역 내에서는 농지 소유를 못합니다. 하지만 주말 체험 영농을 하려고 농업진흥 지역 외에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종전처럼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유하려는 경우에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 영농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개정 전 농지법은 주말체험 영농을 하려고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 영농계획서를 첨부하게 해서 규제가 강화된 것인데요. 이때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체험 영농에 이용하고자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신청 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면적에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을 합한 면적이 1000평방미터 미만이어야 합니다. 한 필지를 공유 지분으로 들어갈 경우 최대 7명 이하로 정해지고요. 소유자별 공유 지분의 비율과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 위치를 특정해서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농지 취득 후 이후에는 지자체가 1년에 1회 이상 농지 소유 이용 현황을 확인하도록 농지 이용 실태조사를 의무화하는데요. 만약 이 실태조사에서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게 확인이 되면 강제 처분 절차가 신속히 이루어집니다. 농업인이 아닌 일반인이 농지 소유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농지 소유 제한이라고 해서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 농지 소유가 가능하고요. 일정 기간 8년 이상 농사를 지었던 사람이 농사를 그만두고 이농한 경우 가능하고요. 농지 전용 허가나 식구를 한 자가 소유한 농지도 가능하고 농지 전용 협의를 마친 농지, 농업진흥구역 밖에 영농 여건 분리 농지도 가능하고요. 위탁 경영이 가능한 농지도 가능합니다. 단 소유가 가능하다고 해서 농지를 휴경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농지 소유 상한이라고 해서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정해진 면적을 초과한 농지를 소유하지 못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주말 체험 농장은 1,000평방미터 미만이어야 되고요. 농업진흥지역 외 지역의 경우만 가능합니다. 상속 농지는 1만 평방미터 이하, 인옥 농지는 1만 평방미터 이하입니다. 상속 농지와 인옥 농지의 면적 초과분은 한국농우청공사에 임대를 해야 합니다. 농지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한 제재가 강화가 되었는데요. 첫 번째, 농지 불법 취득 임대차 등을 위반한 사실을 알고도 권유했거나 중개 또는 광고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가 되고요. 두 번째, 농지법을 위반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은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세 번째, 불법 위탁 경영, 임대차 등에 대한 벌칙으로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가 됩니다. 농지 자격 증명을 허위로 적발 시인데요. 이번 법에서 강조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허위로 신청하다 적발이 되었을 때 벌칙이 강화가 됩니다. 농사를 짓겠다고 농지를 취득한 후에 농사를 안 짓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하게 되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허위로 신청했다고 봅니다. 이럴 경우 무조건 1년은 농사를 해야 합니다. 1년간 농사를 짓는다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에 농사를 짓겠다고 작성한 부분은 이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1년 농사를 지은 다음에는 건축을 위한 농지 전용을 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 맡기게 되더라도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 관공서에서 인지를 하게 되면 처분 명령과 미처분 시 상당한 액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최소 전체 공시가의 25% 이상이니 이행 강제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유하고 있는 토지가 좋은 위치일 경우 안전하게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농사를 짓지 않는 걸 어느 누가 알고 신고한다면 포상금이 주어지기 때문인데요. 어떤 이유에서든 신고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짓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300평 미만의 농지를 매도해야 하는 사람에게는 매도할 수 있는 사람은 농업인만 가능하기 때문에 매도할 수 있는 기회가 현저하게 줄어들어서 매도하기 어렵습니다. 농림지역의 토지는 농사 짓는 사람들끼리만 거래하라는 거잖아요. 이 모든 게 투기를 억제하겠다는 취지라는 건 납득이 가지만 이렇게 되면 농지는 농민들 외에 사고 팔기는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농민들 입장에서 본다면 결코 좋은 일은 아니죠. 거기에 일반 토지도 주택처럼 자금 조달 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하니 점점 토지 투자 방법이 좁아질 것 같습니다. 거래가 안 되면 가격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LH 소속 공무원들의 투기가 애꿎은 농민들에게 불똥이 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